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친 교육을 변혁 실행하는 교육실천가 옥봉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친 교육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 구조와 입시 전쟁 가운데서 살짝 옆으로 비껴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친 교육 누가 변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야,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누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바로 나부터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미친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제가 왜 대한민국 교육을 미친 교육이라고 했습니까? 끝없는 경쟁, 치열한 입시전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부모들과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미친 교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미친 교육에 동조를 하고 교육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착각하는 실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친 교육의 동조자가 된 부분이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사교육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교육이 휘둘리고 입시교육에 올인하는 순간에 부모로서의 교육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방식대로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는 100불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들은 10,000불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핍을 모르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전혀 주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 더는 부모 세대가 앞으로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자녀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노력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행복 교육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친 교육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행동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저희 가정이 5명이 동시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일반 가정에서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가정에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는 순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하고 부모에게는 미친 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사교육과 입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경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8세만 되면은 자녀를 독립을 시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끊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었던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계여행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한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최대한 대학 졸업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자녀에게 결혼 자금까지 대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는 순간 자녀들은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지원해준다면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뭐 먹고 살지? 공부하고 싶은데 지원이 없어. 그러면 대학 가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바로 직업 전선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저희 가정의 예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고등학교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다녀오고 6개월 만에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바로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에 자격증을 따고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놀라운 역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를 넘어서 200%, 300%까지 그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을 보면서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통해서 자녀의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교육에 휘둘려서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서의 삶에서 교육의 주권을 회복하고 미친 교육을 변혁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소비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전에는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낭비적인 소비를 했다면 교육의 주체를 이제는 선택적으로 사교육과 대학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생산적인 소비자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미친 교육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권자로 주인으로서 살게 되고 끝없는 경쟁과 치열한 입시 가운데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행복교육을 물려주는 부분은 늦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신다고 생각합니까? 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억 3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4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이 지났으니 한 4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70% 정도가 교육비용입니다. 그 교육비용이 2억 7천만 원. 그 교육비용 중에서 60%가 사교육비용입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1억 5천만 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종잣돈으로 일정 금액을 주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주식을 사고 파는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세계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그들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교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교육비로 100세 시대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미친 교육을 변혁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자녀와 대화를 하시고 협상을 통해서 언제까지 경제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 자녀는 주도적인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부모는 여유있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변혁의 길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실행력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5년, 10년 뒤에 미련 없이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행복교육의 유산을 지금 바로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미친 교육 변혁 실행을 위해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 한계를 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의 실행력으로 자녀와 부모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미친 교육 변혁 실행하는 교육실천가 옥봉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